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1급 9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결합원가 계산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개념과 결합원가의 배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회계 제2장 결합원가 계산입니다. 기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해서 동일한 공정에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들 제품을 총칭해서 연산품, joint product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생산품이다라는 얘기죠. 또는 결합제품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유회사에서는 동일한 원료인 원유로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등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정한 생산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별로 구분할 수 없으며 특정 단계, 특정 지점에 이르러서야 개별 제품이 됩니다. 따라서 각 제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이것을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분기점에 이르게 되면 여러 제품, 다종의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이때까지 발생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원유가 들어와요. 원유가 이렇게 공정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공을 거치겠죠. 그리고 일정한 분기점에서 주산품과 부산품으로 나뉘어집니다. 주산품이 만약에 휘발유, 즉 가솔린이라고 한다면 부산품이 등유라고 할 때 주로 양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휘발유고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등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산품과 부산품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정제 과정을 거쳐서 발생된 원가를 각각 주산품과 부산품에 합리적으로 원가 배분을 하여 제품별 원가를 산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가 계산을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석유 산업에서는 원료가 원유죠.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이 생산이 되고요. 정육업에서는 돼지가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이때 고기, 베이컨, 햄, 기름, 소시지 등이 생산이 될 겁니다. 낙농업에서는 우유를 원료로 할 때 치즈, 버터, 생크림 등이 나오게 되고요. 화학공업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할 때 에틸렌, 부틸렌, 프로필렌 등이 각각 생산이 되어질 겁니다. 동일공정으로부터 산출되는 결합제품은 각 제품의 판매 가치에 따라 크게 주산품, 메인 프로덕트와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 그리고 작업폐물, 스크랩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주산품이란 결합제품 중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한 제품을 말해요. 반면에 부산물은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판매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말해요. 작업 폐물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의 찌꺼기나 조각 등을 의미하죠. 판매 가치가 거의 없거나 판매 비용이 판매 가치보다 크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순실현 가능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의 제품들을 말합니다. 결합 제품이 일정한 생산 단계에 도달하여 개별 제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시점을 분리점, split off point라고 합니다. 결합 원가는 joint cost, 즉 결합 원가란 분리점에 도달하기까지 결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말하죠. 분리점에서 분리된 각 개별 제품은 그 단계에서 중간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추가 가공을 거치게 되면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점 또는 분기점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가를 분리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추가 가공 원가라고도 부르죠.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지점이 있죠.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 가공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원가가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서도 원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결합 원가이고 원유가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등으로 식별되는 시점이 분리점이 됩니다. 분리점에서 경유, 등유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휘발유의 경우에는 추가 가공을 또 해야만 합니다. 이때 휘발유의 추가 가공에 소요되는 원가가 분리 가능 원가 또는 추가 가공 원가가 됩니다. 이번엔 결합 원가의 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합 원가를 결합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에는 순실현 가치법, 판매 가치법, 물량 기준법,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물량 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측정 치법입니다. 피지컬 미슈얼 메소드라고도 하는데요. 물량 기준법은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수량, 중량, 부피, 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물량 기준법은 제품의 가격이 매우 유동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을 때 또는 분리점과 최초의 판매 가능 시점 사이에 많은 공정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GS 칼텍스는 10,000리터의 원유를 가공하여 등유와 경유를 생산하는데 2021년 3월에 발생한 생산 수량, 판매 가격,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등유 6,000리터를 생산을 했고요. 리터당 판매 가격은 50원입니다. 경유는 4,000리터를 생산했고요. 리터당 판가는 550원이에요. 그래서 총 10,000리터를 생산을 했고 총 합계 단가는 600원입니다. 자, 이번엔 원가 항목을 보면 이렇게 각각 원가들이 발생을 했어요. GS 칼텍스는 제품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할 경우 등유와 경유 제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할 때요. 총 65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등유 생산량 6,000리터, 경유 생산량 4,000리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000리터와 4,000리터의 각각 원가를 배분하게 될 텐데요. 먼저 생산된
량에다가 판가를 곱합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나오죠. 또 경유 생산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하면 22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총 원가가 65만 원이었죠. 그리고 총 생산량 분의 개별 생산량을 올리면 생산 비율이 나옵니다. 생산 비율만큼 원가에다 곱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 39만 원이 등유에 배부되고 26만 원이 경유에 배부됩니다. 그래서 이 39만 원과 26만 원은 생산량 비율에 따른 원가 배부액이 되죠. 이 65만 원을 생산량에 따라 배부한 것이에요. 물량기준법의 단점을 보면 첫째, 개별 제품들의 물리적 기준과 판매 가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물량기준법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의 표와 같이 개별 제품의 수익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기준법은 물량과 판매 가치 간에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을 때 이용해야 합니다. 즉, 지금 물량 기준, 즉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가를 배부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요. 등유가 생산량이 경유보다 높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총 원가 중 39만 원이 등유에 배부가 되고 26만 원이 경유에 배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판가 기준으로 보면 등유보다 경유가 높죠. 판가 기준을 보면 등유보다 경유가 높아요. 자, 이럴 때에 상대적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등유가 높다는 이유로 원가가 많이 배부되는데 판매 가치로 볼 때는 등유보다 경유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39만 원이라는 엄청난 양의 원가가 배부가 되면 판매 마진은 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경유는 판매 마진이 더 높게 되죠. 그래서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판매 가치가 낮은 제품일수록 판매 마진이 더 떨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예, 맞지 않죠.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보겠습니다.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을 상대적 판매가치라고 합니다. Relative Sales Value Method라고도 하죠.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판매가치가 높은 제품에는 많은 원가를 배부하고 판매가치가 낮은 제품에는 적은 원가만을 배부하여 수익과 비용이 적절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논리입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판매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판매가치의 측정이 용이하죠. 이 때문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하기가 좋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 GS 칼텍스는 10,000리터의 원유를 가공하여 등유와 경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2021년 3월에 발생한 생산 수량, 판매 가격,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있죠. 아까와 동일합니다. 판매 가격도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결합 원가가 65만 원이 나오죠. 등유는 30만 원의 판매 가치가 있고요. 정유는 220만 원의 판매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를 보면 등유보다 정유가 높아요. 그래서 각각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면 등유에다가는 7만 8천 원의 원가가 배부가 되고 정유에는 57만 2천 원의 원가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이 클수록 원가 배분이 많이 되죠. 이것을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엔 순실현 가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실현 가치법은 Net Realizable Value Method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추정해서 순실현 가치를 구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순실현 가치는 개별 제품의 예측된 최종 판매 가치에서 생산과 판매에 관련하여 예측된 분리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순실현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분리 원가와 예상 판매 비용을 더한 값을 차감합니다. 분리점에서 개별 제품의 판매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판매 가치법을 적용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할 수 있지만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예측된 최종 판매 가치에서 생산과 판매에 관련하여 예측된 분리 원가를 차감한 순실현 가치를 배부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GS 칼텍스는 등유의 경우 분리점에서 리터당 50원에 판매될 수 있지만 경유는 판매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유는 추가 가공하여 단위당 600원에 판매하려고 해요. 중간재 경우 4,000리터를 추가 가공하는데 직접 노무원가 20만원과 제조간접원가 1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럴 때 원재료 10,000리터가 들어가요. 총 원가는 65만원입니다. 아까와 같이. 등유는 6,000리터, 리터당 판가는 50원입니다. 경유는 4,000리터를 생산했고 추가 가공 원가가 30만원이 발생이 돼요. 경유는 리터당 판가가 600원이에요. 물음을 보면 GS 칼텍스는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하면 등유와 경유에 배부될 각각의 결합 원가 배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등유를 보겠습니다. 30만원의 판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경유는 240만원의 판매 가치가 있고요. 경유 추가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가 20만원, 제조간접비가 10만원입니다. 순실현 가치를 보겠습니다. 등유의 순실현 가치는 그대로 30만원이 됩니다. 경유의 순실현 가치는 추가 가공 원가를 뺀 2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 원가 65만원에 총 판가가 240만원이 되죠. 그 이유는 등유에서의 총 판가 30만원과 그 다음에 240만원에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30만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210만원이 나오죠. 이 두 개를 더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순실현 가능가액이 되죠. 그래서 분모의 값이 240만원이 되고요.
분자의 값은 이렇게 등유 판매 가치, 경유 판매 가치를 올려요. 이렇게 배부하면 등유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81,250원이 되고 경유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56만 8,75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